여러분, 공화당 황소를 보셨소? 봤더니 콧뚜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그 황소의 콧뚜레부터 해버릴라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단히 김대중 대통령다운 연설이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에 목포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그때 상대는 공화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마크가 황소였어요. 그 황소를 소재로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제는 생활이기 때문에 마치 공기처럼 민주주의가 만개할 때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공기가 오염되거나 희박해지면 대번 그때서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대단히 못 견디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을 막으려면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함께 해온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다음 국정을 맡는 것이 더 낫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에 목포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때 상대는 공화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마크가 황소였어요. 그 황소를 소재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약간 성대모사를 해볼게요. 여러분, 공화당 황소를 보셨소? 봤더니 콧뚜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그 황소의 콧뚜레부터 해버릴라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단히 김대중 대통령다운 연설이지. 알기 쉽고. 그런데 지금 만약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신다면 윤석열 씨의 그 말씀을 놓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윤석열 씨는 검찰 콧뚜레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에도 콧뚜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검찰 공화국이 되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제는 생활이기 때문에 마치 공기처럼 민주주의가 만개할 때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공기가 오염되거나 희박해지면 대번 그때서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대단히 못 견디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을 막으려면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함께 해온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다음 국정을 맡는 것이 더 낫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도 꼭 공기 같은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면 그때서 아이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화는 유리그릇 같은 겁니다. 보기에는 근사하고 이러지만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쉬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린 소녀들까지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기 엄마들도 군사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탱크를 진입시켰고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평화. 우리 한반도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별로 못 느껴요. 왜? 평화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평화는 누가 잘했냐?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증거를 댈게요.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 딱 5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민주당 때만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1번, 노무현 대통령 1번, 문재인 대통령 3번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본 적도 없고 요새 대통령 후보들 이런 말 유행없다. 내 사전에는 못이 없다. 그런데 그냥 반들 사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3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실감이 잘 안 났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3가지 이상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간단 말씀드릴게요. 첫째,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됐습니다. 뭔 소리냐 하시죠. 김영삼 대통령 잘하셨지만 아드님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 역사적인 대통령이지만 역시 아드님들 때문에 속상하신 일이 많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지금도 사랑받지만 형님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최씨 아주머니가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측근 친인척 비리가 없는 5년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농촌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민 시위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저는 촌놈이라 알아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나락가마니 군청 마당에 쌓아놓고 시위를 했어요. 그걸 야적 시위라고 불러요. 어떤 농민들은 고속도로에다 나락 다 풀어놓고 버스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본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발전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서 희생당하는 일이 아직도 있지만 그것들은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남북한 군인들이 판문점, 비무장지대, 서해오도에서 총질해서 생긴 일은 5년 동안 없었어요.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말을 듣게 돼요. 평화를 강조하면 안보에서 물렁물렁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말해요. 안보를 크게 떠들어야 안보 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안보 크게 떠들었는데 허망한 일 당한 일이 있어요. 천안함 폭침이 언제 있었죠? 이명박 정권 때 있었어요. 안보 잘한다고 큰 소리는 다 쳤는데 현실은 반대였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 정부는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둘 다 얻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시작했죠. 금강산 관광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북한이 2번이나 연평도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연평해전이에요. 그런데 2번 모두 단호하게 응징해서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 민주당 김대중 정부였어요.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모두 북한이 아무 소리 못하게 완벽하게 눌렀습니다. 그것이 민주당 정부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평화와 안보가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정상회담 3번 했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대는 그 와중에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어요. 그때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냐 이랬어요. 생각이 그렇게 된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남북 정상회담 3번 했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는데 그렇다고 안보가 취약했느냐? 반대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역사상 처음으로 폐지해버렸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뭐냐 그러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하려 그래도 미국에서 사거리, 미사일 날라다니는 거리는 몇 킬로 못 넘게 해라. 탄두 중량, 미사일 머리, 무게 커야 더 멀리 가거든요. 또 위력이 세고 탄두 중량 몇 킬로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약을 해요. 그게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이것이 몇십 년간 계속됐는데 그것을 완전 폐지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담판해서 그거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은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현무4, 현무4 대단한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했고 다 그 이후에 더 고도화된 무기도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군사 기밀이니까 말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국방력이 커졌는데 얼마나 커졌는지 여러분께 퀴즈를 낼게요. 자,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등이에요.
수출이 9등, 수입이 9등, 수출이 8등입니다. 국방력은 몇 등이게요? 6등. 6등. 대한민국이 세계 6번째 국방력을 자랑하는 당당한 국가로 성장했다는 걸 국민 여러분께, 수원 시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